이번 제재안을 통해서 이란은 어찌됐건 압박은 클 것 같아요.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은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기존의 제재와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개인 기관들이 이제 이란과 거래를 한다면 제재를 한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 바깥에 있는 어느 제3국이라도 그리고 그게 2차, 3차 어떤 연결돼 있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재를 하겠다. 어쨌든 뭔가 이전 기존의 제재보다는 좀 강해진 측면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근데 사실 이란은 뭐 앞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9년부터 거의 뭐 50년 가까이 40년이 넘었네요. 예, 예. 그런 제재를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란은 당장 뭐 조금 제재가 강해지고 거시 경제 지표는 뭐 무지막지하게 안 좋죠. 하지만 이미 이 게임을 50년 가까이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 나 두 손 들고 나 항복할래요. 예. 협상하겠습니다라는 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제적인 충격과 정치적인 항복, 요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 이란의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한다면은 결국에 국제 유가에 압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첫 번째 사항이 될 텐데요. 일단 뭐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전망하는 내용은 이제 호르무즈에 대한 어떤 통제를 더 이란이 가져간다. 뭐 예. 계속 이제 위험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100가 넘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그게 뭐 호응에 뭐 다른데 이제 더 퍼지고 정말 이 원유 이 공급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하면 이게 $120, $140 간다는 예상, 예. 전망치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려가 국제 유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120불이 넘을 가능성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도 더 우려들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통화 정책에 이제 부담을 가져올 거고요. 그 예.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가 가격 상승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제 금리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상을 하고 싶지만 그 경기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통화 정책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그 물가가 계속 부담이 된다면은 지금 전 세계 경제에 큰 위험이 된 미국의 국채 금리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통화 정책에는 이제 기준금리, 초단기 금리인데 장기 국채 금리는 뭐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은 또 통화 정책의 금리에 연동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그널링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 요인과 네. 또 미국의 전반적인 신뢰, 국제 금융 시장에서 미국 정부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다 장기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어떤 금융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자본의 이동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당장 우리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유가 인플레이션은 이제 공통 분모죠. 네.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 분모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만약 이제 파국 시나리오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전면전을 통해서 파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당장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뭐 경상수지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중국과의 어떤 무역이 또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전선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받아서 적자가 되고 그것은 결국 경기 위축을 가져오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 통화 가치에 대한 문제도 이제 다시 생길 겁니다. 최근에는 좀 환율이 안정돼서 조금은 안도감은 들지만 이게 다시 유가 상승에 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전 세계의 어떤 불안이 온다고 하면 다시 이제 원하는 이제 가치가 떨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로 다시 간다거나 금이나 뭐 이런 것으로 자본의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통화 정책에 더 이제 압박을 줄 수가 있죠.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또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네. 때문에 인상 요인은 더 이제 가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국제 어떤 무역 질서 같은 것들이 너무 엉망이 되고 있어서 우리에겐 더 걱정이 큰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는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란 대제재, 대이란 제재 이것들이 더 우리의 체감 경기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전반에 걸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모든 그런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아마도 그런 체감 경기상의 어떤 특히 물가를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거시 지표에서 수출이 좋다, 뭐 흑자가 확대됐다, 그다음에 GDP가 뭐 성장을 하더라라는 게 사실은 잘 네. 아시겠지만 반도체 중심의 아. 특정 산업 중심의 그 쏠림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예. 그게 과연 다른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낙수 효과가 생기고 잘 어떤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체감상의 경기가 이제 나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참 어려운 예. 일인데요. 이거 뭐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국가도 아니고 이걸 뭐 이렇게 분배한다고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처방을 내리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다양한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갈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또 해법이 명확하게 보이질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